다음은 이진아 작가의 책 오늘부터 내 그릇을 키우기로 했다에 나오는 내용과 저의 생각입니다. 1. 일단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한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진 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다. 완벽한 상황이란 없다.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 나를 가두지 말자. 결국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한계에 갇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려보자. 우선 된다고 생각하자.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찾자. 결국 무언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 청바지를 입었더라도 요가 수업에 나가보자. 준비가 되면 해야지, 조건, 여건이 되면 해야지 하면 늦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상황은 현실에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수정, 보완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뻔뻔하거나 무모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단 달리면서 앞으로의 일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달리기 전부터 앞으로의 일을 계산하여 결국 달리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좁게 규정하지 말고 넓게, 무한하게 잡으세요. 나 자신을 믿으세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긍정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시작은 항상 사소하게. 누구에게나 무기력한 날은 있다. 그럴 때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것 말고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큰 산을 넘을 생각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걸음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며 주저하는 이유는 원대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시작은 항상 사소하니까.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치워두자. 거대한 목표도 세분화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에 성공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은 한편으로 치워버리자. 내가 무언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한다. 하루에 딱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반드시 거창한 시작, 원대한 시작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끝은 창대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담이 적은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크기를 늘려가세요.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완벽을 기하려다 시간을 놓치거나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시작하고 해나가면서 완벽을 기울이면 됩니다. 성공과 완벽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 얻는 것도 많습니다. 3. 작은 성공으로 실패의 두려움 극복하기. 작은 성공은 중요하다. 처음부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면 결국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중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신뢰를 가진다면 어려운 목표가 생기더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제껏 해온 일이라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작은 성공을 하자.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아침에 일어나 이불부터 정리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는 하루 중 또 다른 성공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공의 도미노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기 위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장시간 근무는 번아웃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번아웃은 에너지를 소진하다라는 뜻으로 일을 과도하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느끼면서 열정과 성취감을 잃는 증상을 말한다. 허버트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으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며 의욕을 잃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폐해진 감정으로 오는 대인관계 문제와 직무 능률 저하로 인한 공허감 때문에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다. 생각보다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인크루트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64.1%로 직장인 3명 중 2명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번아웃 증후군은 왜 나타날까? 위 응답자들의 답변으로는 직무,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1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일과 삶의 불균형, 워라밸 부족 12.5%, 과도한 업무량, 실적 압박 10.9%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과도한 업무나 업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때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울증과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공백이나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 직장 생활의 가장 필수 조건이 취미인 것 같다. 에너지는 사용하면 충전해야 한다. 특히 일을 하며 사용한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일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휴식이 될 수 있고 놀이나 여행, 공부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게 무엇이든 괜찮다. 요리든 운동이든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우는 것이든 취미나 자기계발로 자신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매일 같이 반복되었던 지친 일상에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때 나의 하루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저도 번아웃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무기력, 무력감, 하루 종일 졸림 등 다양한 증상을 보였죠.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일과 일상의 분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과 일상의 분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운동, 산책,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기, 나만의 시간 갖기, 여행 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호전이 없다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